네, 안녕하십니까. 말로써 사람을 살리는, 말로써 사람을 세우는, 말로써 사람을 키우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 주식회사 나이스 대표 유성수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는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생각은 세 가지의 힘이 있었어요. 자력의 힘, 그 다음에 에너지, 원동력이 있었어요. 그 자력의 힘, 어떠한 생각이 몰입이 되면 그 생각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에너지가 발생된다 그랬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부정적인 생각에 에너지가 오고, 긍정적인 생각이 들면 긍정적인 생각에 에너지가 와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늘 같은 길을 걷다 보면 같은 생각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우리가 지금 모아지고 그 쌓여졌던 결과가 오늘의 나다. 그래서 오늘의 나를 어떻게 하면 바꿀 것인가, 이걸 고민했죠. 제가 20대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랬어요. 그죠? 20대 고민을 많이 했냐면, 나는 왜 안 되지? 왜 이렇게 해도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털어내는 방법을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 생각을 보고 내가 그걸 반복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넌 할 수 없어. 그러면 난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너는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안쓰러웠던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안 된다고 때리는 거예요. 못한다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누군가가 말한 답으로 사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한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저를 계속 묶어놓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에 있는 생각을 어떻게 하면 이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에는 사실은 우리가 말은 지금까지 해왔던 생각을 털어내거나 긍정적인 생각을 강화시키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게 하거나 나의 생각을 더 한 걸음 나가게 하거나 움츠렸던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들이 가장 흔한 도구, 말입니다. 말은 알이에요. 마음에 있는 알맹이인 거죠. 근데 사실은 말은 마음을 알아줘요. 마음을 알아줘. 그래서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릴 때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 아이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일어나. 괜찮아. 일어나죠. 그러면 아이가 일어나죠. 그런데 가장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그런 말을 듣지 못해요. 힘들 때 누가 나한테 한마디만 해주면, 힘들 때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면 그냥 용기 낼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냥 자아 발전기를 돌려야 돼요. 자력 갱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어쩌면, 성수야, 너 할 수 있어. 너 잘할 수 있어. 성수야, 너 그런 얘기 신경 쓰지 마. 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만들기까지 어려웠어요. 이걸 깨닫기까지 어려웠어요. 이거를 내가 나한테 힘을 주기까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말이 나에게 삶에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내가 나한테 부정적인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부정적인 말을 계속 반복하니까 인디안의 명언에서 보면 당신의 말이 10,000번 이상 반복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속담이 있죠. 말이 씨가 된다. 그 씨가 된 말들이 우리의 열매를 맺고 그 말이 풍성하게 죽어가는 열매를 맺기도 하고 뿌리를 또 갉아먹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그렇게 되는데요. 우리의 말은 정말 다양한 게 칼도 아닌 것들이 사람을 위협을 주길 수도 있고요. 돌도 아닌 것들이 우리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요. 몽둥이도 아닌데 위협적으로 사람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역사 이래 총칼에 죽은 사람보다 혀 끝에 삶을 마감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서 요 이마가 튀어나온 것 같아요. 예.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뇌는 위에 있고요. 눈은 뇌보다 밑에 있고요. 귀도 눈보다 살짝 거쳐 있잖아요. 근데 왜 입이 맨 밑에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맨 밑에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까 제가 우리 생각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라고 했어요? 자,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를 우리가 통제하자 그랬고 조심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보시면 보는 거, 말하는 거, 듣는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 두 개 있는데 입은 딱 하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는 것을 그냥 한쪽 눈만 감고 한쪽 눈을 할 수도 있고요. 나쁜 얘기 들으면 한쪽으로 한 귀로 흘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말은요, 우리가 안전장치를 두 개를 걸어놨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와 입술이에요. 이와 입술을 안전장치를 걸어놨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저게 칼, 돌멩이, 몽둥이처럼 상대에게 위협적이고 상대에게 공포감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안전장치를 걸어놓는 거예요. 본 것을 생각으로, 혹시 정수기 필터 있잖아요. 필터처럼 걸러서 해야 될 말, 맑은 말을, 좋은 말을, 바른 말을 하면 우리가 안전장치 두 개 걸어놓은 것이 이것이 되게 실용성 있게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걸 말하기 전에 한번 멈추는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 생각해보고 말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멈추고 생각하고 말하자. 한 번 더 해볼까요? 멈추고 생각하고 말하자. 예, 우리가 이런 잠시 딱 생각하면 어떠한 일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때 일단 딱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그다음에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때로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보니까 돌아보면 이런 경험을 많이 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그 말에 의해서 묶여 사는 말이 있죠. 그 말이 뭐냐면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어요. 살리는 말, 죽이는 말. 그러니까 할 수 있어? 사는 말이죠. 잘 될 거야? 살리는 말이죠. 넌 안 돼. 그것뿐이 못하니? 죽이는 말이죠. 근데 더 확실한 거 뭔지 아세요? 살리는 말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은, 살리는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은 스스로 푸는 말을 할 수 있어요. 푸는 말을. 누군가가 넌 안 돼! 그러면 다시 내가 풀어버리는 거야. 할 수 있다니까? 성수는 할 수 있다니까? 성수는 잘할 수 있다니까? 푸는 거야. 누군가가 나한테 묶는 말을 던지면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이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못해, 안 돼 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스스로 묶어버리는 거야. 그래,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나는 못한다니까 묶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우리 아이의 자녀에게도 수없이 했던 말들이 결국은 뭐냐면 나 스스로 바라는 꿈을 위해서 나바꿈이라는 거예요. 나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도 중요하고 시점부터 중요한데 이 생각을 관리할 수 있는 게 말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리는 말을 많이 할수록 위기가 오고 힘든 것이 오고 내가 강하고 내가 정말 지칠 때 나를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앉을 때 그냥 앉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 제자가 이런 거였습니다. 전철관에 가면 너무 힘들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의정부에서 오는데 그 친구는 맨날 앉아서 간대요. 어떻게 앉아서 가냐 그랬더니 자기는 한 번도 서고 가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전철관을 딱 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가서 웃고 들어간대요. 그럼 다 일어난대요. 그래서 일어난대요. 그 친구의 비결이 되게 얼마나요? 그래서 이 친구는요, 의정부에서 오기 때문에 상행선과 하행선을 알아요. 뜨뜨뜨뜨 하면 상행선, 뜨뜨뜨뜨 하행선이야.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맨날 뛴대요. 자기는 천천히 여유 있게 간대요. 그래서 전철 타면 앉아서 간다 그랬죠? 앉아서 웃으면 다 일어난대요. 근데 원칙이 하나 있대요. 그렇게 해서 자리를 딱 앉으면 죽은 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창피해서 죽은 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3명이 한조가 되어서 정말 해볼까? 그래서 했더니 레포트 대신 그거를 찍어서 3인 1조에서 했어요.
8명이 성공하고 왔어요. 8명이.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가르쳐줬어요. 어머니 힘들 때마다 버스 탈 때마다 자리를 양보를 안 하면 한번 웃었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걸 시도했는데 그냥 앉아서 온답니다. 오늘 큰 거 하나 얻었죠. 우리가 오늘 왔을 때 근데 원칙이 뭐라고요? 자는 척을 해라 라는 거죠.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버스에 툭 떨어졌을 때 창피하잖아요. 근데 청편 나와서 하고 나면 사람들이 지금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하구나 했을 때 관여를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즐거운 말도 있고 기쁜 말도 있고 희망적인 말도 있고 때로는 슬픈 말도 있고 때로는 위로해 줘야 될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누군가에게는 칼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돌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몽둥이가 되어서 내 한마디에 그 사람이 벌벌 떨거나 내 한마디에 그 사람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의 보호장치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들은 참 중요한 것들은 우리의 머리에 가장 중요한 건 뇌죠. 두개골로 막아져 있잖아요. 우리의 몸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심장이잖아요. 갈비뼈로 막아져 있잖아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로 막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살의 끝은 혀라 그러고 우리의 뼈의 끝은 이라 그래요. 그래서 혀와 이 관리를 잘하면 우리 오복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관리를 되게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16세 이전에 우리가 아까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다 그랬죠. 예전에 부정적인 생각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7만 3천 번 정도를 부정적인 언어를 듣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니까 어떻게 부정적인 말을 해요. 1만 번 이상 겨우 그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랬죠. 생각이 75%, 부정적인 생각이 75%, 긍정적인 생각이 25%라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의식하면서 노력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언어가 그러니까 16세 되면 사춘기 때에 수없이 들었던 말이들 있잖아요. 제가 우리 청소년들한테 강의했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듣고 싶은 말이 뭐야? 이겁니다. 그랬더니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 집에 태어나서 너무 행복하다. 존재. 그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청소년 애들이 그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네가 우리 집에 태어나서 너무 아빠가 행복하다. 엄마가 행복하다. 행복하다라는 소리예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너는 뭐든지 잘할 수 있어. 아빠가 지지해 줄게. 엄마가 너 이렇게 밀어줄게. 이 소리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17만 3천 번을. 넌 안 돼. 넌 못해. 넌 할 수 없어. 이런 말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에서 나오는 말이 난 안 된다니까, 난 할 수 없다니까, 난 못한다니까 묵는 말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정말 내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는 거죠. 우리가 있을 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할까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할까요?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기억할까요? 긍정적인 말을 더 많이 기억할까요? 부정적인 말을. 네. 부정적인 말을, 그게 66%를 부정적인 말을 듣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다가요, 갑자기 욕을 한번 하잖아요? 그 말뿐이 생각 안 날 거예요. 집에 가서 아무리 달콤한 얘기를 해도,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지금은 좋죠. 그런데 제가 어느 또 딱 던지잖아요? 그 말을 딱 하잖아요? 그것만이 삼려요. 입술의 30초가 누군가의 가슴에 30년을 기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시는 분이 1년 동안 정말 힘들게 살다가 머리를 퍼머를 했대요. 그랬더니 가까운 친구가 너 머리 했니? 그래서 야 이쁘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야 사자머리다 야 이 말을 한마디에 2년 동안 담을 쌌대요. 안 만났대요. 왜냐면 그네 무심코 던진 말이 그 사람의 가슴 속에는 계속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꾸 전화도 안 받고 피하다니고 같이 모임 있으면 빠져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물어봤대요. 너 왜 그러니?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나한테 한 말 기억 안 나?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 너 내가 펌하고 왔을 때 사자머리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야, 나 몰랐어. 야,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말 안 한 거야? 이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심코 했는데, 누군가는 무심코 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개구리 돌 한 단 주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말이 떠오르니 얼마나 이거를 많이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훈련을 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딱 가면, 신호등이 딱 가면 나를 위해서 멈췄구나. 나를 위해 출발하구나.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전화 오면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차가 많이 밀려서 늦게 온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전화 한 통 해놨습니다. 딱 그래요. 기분 좋게 출발하는 거예요. 어차피 늦는 거 여유 있게 오세요. 제가 다 여유 있게 오세요.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빨리 와야 됩니다. 안 오면 안 됩니다. 이러면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긍정의 말보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기억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 보면 그 가정을 알고 싶습니까? 라고 하면 누굴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할까요? 경험된 말을 해요. 부부간에 많이 싸우잖아요. 결혼할 때 많이 싸우잖아요. 왜 그럴까요? 경험된 말이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언어를 맞춰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지방에 따라 다르듯이, 환경에 따르듯이 그 환경의 언어가 다르니까 경험된 말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매일 있잖아요. 부모님이 야 우리 가서 죽어버리자, 우리 가서 죽어버리자 이랬더니 엄마 제발 좀 그 말 하지 마, 엄마 정말 그 말 하지 마 라고 했는데 본인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더니 야 우리 죽어버릴까? 이런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경험된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된 언어가 이게 정말 상황을 바꾸거나 환경을 바꾸려면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누가 노력을 해야 돼요?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 그것이 말의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언어는 집이다.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의 집 속에서 살잖아요. 그죠?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잘 보세요. 우리는 날마다 씨앗을 하나씩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 우리 자녀를 살릴 수도 있고요. 자녀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요. 남편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또 아내의 열매를 맺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생각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은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타나지 않았어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죠? 근데 말을 하는 순간부터 이것이 형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구해 보니까 생각은 수많은 점들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말은 실선이다. 실선이다. 내가 말 한마디, 어떤 사람이 힘을 버티고 있잖아요. 힘 꽉 줘보세요. 버티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럽니다. 잠깐 일어나 볼까요? 힘 버티고 있던 사람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말은 순간에 방심하기도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의 순간에 우리의 말은 긴장을 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가 말하는 걸 거미줄처럼 계속 무엇인가 뿌리고 있는 거예요. 거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미가요, 이렇게 봤더니 거미줄이 막 쳐 있잖아요.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아세요? 첫 번째 첫 줄을 있잖아요. 축 한 다음에 당긴다는 거예요. 근데 첫 줄이 뚝 들면 계속 던져서 첫 줄을 당기고 딱 잡히면 거기에 똑같은 자리에 6번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당기고서 첫 번째 첫 줄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움직이면서 가지를 친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면 우리의 말이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두 번째 말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 말이 수없이 던진 씨앗이 하나의 씨앗이 계속 심다가 어느 순간 뭐냐면 잡초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꽃인 줄 알고 열매인 줄 알고 수확하려고 그랬더니 다 잡초만 무성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씨앗이라는 거예요. 혹시 대나무 아시나요? 대나무가 자랄 때 막 자라잖아요. 그런데 대나무가 죽순이 있을 때 5년 정도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5년 정도 자라지 않는 거면 안 자라는 게 아니에요. 5년 동안 뿌리의 근간을 만드는 거예요. 뿌리의 근간, 뿌리의 두께, 뿌리의 넓이, 뿌리의 깊이 있다가 어떤 건 3m, 어떤 건 7m, 어떤 건 10m로 자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보이지 않는 씨앗을 심었다가 덜커덩 잡초였구나. 뽑아야 되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정말 생각은 나타나지 않지만 말했을 때는 힘을 작용하는 것처럼 우리의 지금 씨앗을 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로부터 온 생각들이 우리의 나라의 총체적인 합을 만들었다면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은 미래를 얘기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생각으로부터 온 나의 총체적 합이라면 그동안 해왔던 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말이 오늘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미래를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잘 될 거야. 더 나아질 거야. 확 바꿔질 거야.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이걸 잘 견디면 이겨낼 수 있어. 그러고 나서 자기한테 안아주면서 성수야 수고했어. 성수야 멋졌어. 너 그동안 잘 해왔잖아. 그동안 너 잘 견뎠잖아. 잘 이겨냈잖아. 하고 나서 저런 코너에 목소리 되면 모서리 있는 데서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해보세요. 근데 저는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되게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도 초라한 모습에 누구도 힘을 실어주지 않으니까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칭찬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험담을 해도 내가 나를 칭찬하니까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내가 오히려 나를 위로하니까 내가 어깨가 더 자신감 있게 해보겠다. 해보자. 한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잡초가 아닌 무엇을 심었을까요? 내가 원하는 씨앗을, 내가 원하는 열매를 수확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뭐냐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큰 수확으로 과일 방주리에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씨앗이 지금 얼마나 많은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의 말을 하는지 부정의 말을 하고 있는지 이제 가려내야 됩니다. 긍정의 말을 하고 있는지 부정의 말을 하는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밴드처럼 바꾸는 것처럼 긍정의 말을 하면 긍정을 때 칭찬해 주는 거예요. 긍정은. 부정적인 말은 뭐야? 입을 탁 막고 스톱 시키는 거예요. 자, 나쁜 걸 봤을 때 우리 스톱 했죠? 지금은 이제 나한테 내가 이 말이 나오면 스톱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스톱. 잘했습니다. 스톱. 더 재밌겠죠. 그럼 되게 많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쓰는 언어가 나를 살릴 수도 있고 남을 살릴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우리가 역사 이래 많은 사람들이 그 딛고 일어날 수 있던 것들이 회복 탄력성이에요. 집안이 다 가난하고요. 부모님이 마약을 하고요. 이혼을 하고요. 힘든 가정에 태어났을지라도 누군가 한 사람이 너는 그렇지 않다. 넌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넌 잘할 수 있다. 너는 그렇게 살지 않고 다른 삶을 너가 만들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믿었을 때 그걸 들었을 때 딛고 일어나는 거. 개구리가 움츠리고 점프할 수 있는 것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런 아이들이요. 하와이 섬 옆에 카우아이 섬에 정말 안 된다고 했던 그런 걸 659명을 뽑아놨어요. 0세부터 30세까지 뽑아냈습니다. 사회학자들은요. 결과가 뻔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그 중에 고위험군 201명을 뽑았어요. 사회학자들이 벌써 답을 정해놨어요. 똑같은 삶을 살 것이다. 놀라운 것은요. 72명이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유명한 판사, 변호사, 경찰, 또는 스승, 의사 이런 아이들이 탄생되었어요. 사회학자 놀랬습니다. 도대체 무엇이지? 뭐가 있기에? 그랬더니 누군가 한 사람이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야. 넌 잘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제가 학교를 잘 못 다녀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학교를 잘 안 다녀서 산으로 올라가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적응을 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갔더니 초년생에 학교를 잘 안 다녔더니 동네 아주머니께서 신고를 했어요. 막내가 학교를 안 다니는 것 같다. 신고 정신이 너무 투철하다 보니까 어머니한테 신고를 해서 우리가 간첩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한테 신고를 해서 그래서 제가 학교를 딱 갔는데 어머니가 저를 손잡고 왔더니 진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교를 잘 안 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께서 혹시나 하고 왔더니 제가 자리도 선생님이 안 앉혀놓고 뒤에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했대요. 적응을 못해서 뭔가 해도 안 되니까 선생님이 봐주지 않으면 절대 얘는 그냥 인생 그거보다 더 못하게 삽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서 가운데 세 번째 자리를 앉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4학년 때요. 제가 어떤 힘을 받냐면 이럽니다. 숙제를 처음 해왔는데 성수야 넌 참 글을 잘 쓰는구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성수야 넌 참 글을 그게 저는 있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 것이 아니라 소나기를 맞은 거고요.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학교를 안 빠지고 다녔습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21가 중에서 그렇게 됐다고. 그런데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고3 때 선생님께서 참 재밌는 얘기를 해요. 저만 보면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되게 활발합니다. 공부를 못하니까 활발해요. 뭐라도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저는 젓가락만 갖고 다니고요. 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런 행동을 해도 한 분께서,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도 아닌데 수학 선생님께서, 성수야, 너는 돋보기 같은 존재야. 몰입하면 먹지를 태울 수 있는 힘이 있다. 넌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 노는 데 쓰지 말고 좋은 쪽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선생님 말씀 믿고요. 정말 재수합니다. 그 선생님 말씀 믿고요. 삼수합니다. 성적이 좀 올랐어요. 그리고 다 떨어지고 군대 갔어요. 예. 그때까지도 인생이 결과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은 29부터. 제가 나이가 누구냐고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의 나이는 29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29에 인생 새롭게 시작했어요. 29에 결혼했고요. 29에 운전면허 땄고요. 29에 지사장 탔고요. 29에 내가 하고 싶은 12가지를 했더라고요. 제가 되돌아보니까 제 인생의 나이는 29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떤 나이로 사용하고 지금 쓰고 있는 줄 아세요? 저는 29입니다. 29이니까 얼마나 힘있겠어요. 그죠?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긍정적인 말, 내가 진취적인 말, 적극적인 말, 능동적인 말을 되게 많이 내 안에, 내 몸에 가득 채워놨어요. 부정적인 말은 한쪽에 비워놓고요. 부정적인 말은 땅에다 묻어놓고요. 부정적인 말은 벽에다 그냥 가둬놓고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는 게 긍정적인 말이었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말이 지금의 나를, 그 선생님께서 넌 참 글을 잘 쓰는구나. 성수야, 너는 돋보기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먹지를 태울 수 있는 집중력이 있다. 그 말이 한마디에 긍정적인 말이 제가 지금 살면서 내 머릿속에 그 선생님의 그 좋은 말이 제 머릿속에 지금 제가 강의 중에도 강연에도 수없이 던지는 말, 수없이 말하고 있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했냐면 너는 가능할 수 있다. 누군가가 너에게 안 된다고 얘기하면 너가 성공해서 그분을 찾아가서 선생님의 독설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다. 선생님의 칭찬의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다라고 그분에게 가서 큰 절을 올려라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부터 우리는 부정적인 말은 털어내고 긍정적인 말은 쥐고 살아서 필 때마다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 그래서 오른손, 왼손, 양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른손, 양손보다 더 훌륭한 손이 있어요.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이 있어. 사람들이 말하면 제가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칭찬하잖아요.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윗사람이 집중해서 봅니다. 지금부터는 긍정적인 말 차곡차곡 적금하듯이 모아두세요. 위기가 올 때, 힘들 때, 내가 낙심될 때 그 말이 내 입에서 터져나옵니다. 그 말이 내 입에서 흘러나와요. 자다 보면 침 흘리죠. 저희 제자가 너 왜 침 흘려? 흘린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저절로 익숙한 말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실험을 했었냐면 심리학자들이 뭐냐면 사람이 그 독을 품고 사람을 욕을 하거나 화를 낼 때 침전물이 고이잖아요. 침전물이 고여서 요걸 따서 침전물로 해서 쥐에 대해 실험을 했어요.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 그랬더니 무려 쥐가 80마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요 고인 침전물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나쁘게 사용하면 이 말이 침전물이 고였을 때 정말 위험한 도구, 엑기스가 되는 거예요. 엑기스 때문에 됩니다. 우리의 이 말이 앞으로 우리 시리즈로 강의를 하는 거니까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체계적으로 들으면 장담하건대 위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바뀌었어요. 제가 바뀐 것처럼 바뀔 수 있다고 확률합니다. 저만 바뀌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제자들이요 되게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남편분께서 그렇게 힘든
힘든 정말 들을 수 없는 말들을 너무 많이 했을 때도 그것을 혼자서 그렇지 않아. 난 잘할 수 있어. 난 잘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해독이 되어서 그의 삶에 터닝할 수 있는 힘이 되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저처럼 우리가 그 말이 그 언어의 침전물이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쥐의 수십 마리를 죽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같은 녀석은 결국 교도소 갈 거야. 미국에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사형수들을 물어봤더니 전부 다 저 말을 했다는 거야. 80%가 저 얘기를 듣고 자랐다는 거야. 너 같은 놈은 교도소 갈 거야. 교도소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교도소가 집이 된 거예요. 그 말이 나를 묶는 말이 되었던 거죠. 제가 아는 교수님이 통곡하고 슬퍼하고 그때로 다시 가고 싶다. 그때로 되돌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분이 뭐냐면 우리 아이가 교수님 아들이 정말 잘못했을 때 버릇 고친다고 저금통을 해서 뜯어서 돈을 뺐다고 그걸 버릇 고친다고 파출소에 하루 재웠어요. 통제가 안 되는 학생으로 바뀌었어요. 말끝마다 뭐냐면 아빠가 저 그쪽에 보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내가 그런 거를 했을까라는 후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되게 힘들게 자녀에게 힘들게 삽니다.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신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좋은 말을. 네. 그땐 내가 아빠가 실수했고 미안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화가 내 안에 있는 나쁜 기운들이 밖으로 돌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우리는 뭐든지 우리의 생각대로 갑니다. 인간은 보이는 대로 대접하면 그렇게 사는 거고요. 가능성을 보고 대접하면 그 가능성대로 갑니다. 예전에 제가 누군가가 있잖아요. 제가 성수야? 라고 하는 애가 있을 거 아니야. 옛날 당시에 봤던 저의 모습을 보면 지금은 뭐라고 그러냐면 진짜? 이거예요. 그때 평가는 초라하고요. 그때 평가는 아니에요. IQ가 저는 초등학교 IQ 성적 떼어봤더니요. IQ가 67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IQ가. 저는 특강 갈 때 있잖아요. 대학생들 특강 갈 때 저는 성적부터 공개합니다. 누굴까? 중학교 때 성적 공개합니다. 누굴까? 고등학교 성적 공개합니다. 누굴까? 그런데 제가 자신 있는 거 뭔지 아세요? 깨 닿는 순간부터 저의 인생은 시작되었어요. 저는 29부터 공부했거든요. 29부터 공부했어요. 저는 박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학생들한테 뭐냐면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내가 지금 포기하냐. 20대가 너희들이 무엇을 놓고 포기하냐 이거죠. 응? 어떤 사람은 좋은 데 가고 어떤 사람은 아주 지방에 갔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깨닫는 순간부터 닿는 순간부터 인생은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 다 A 이상 받았어요. A 이상 받았습니다. 시작은 반이고 끝은 전부예요. 지금 우리 다 살아본 게 아니잖아요. 주목을 주고요. 우리는 그 언어를 통해서 누군가가 나한테 대접하면 대접이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대접을 받고 나야죠. 아직 우리 인생 끝이 아닌데 아주 시작도 안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듣죠?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그럼 방향은 2개로 가죠. 3개는 자기한테 와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기한테 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쁜 말을 내가 상대에게 손가락을 하면 반드시 그 3개는 나한테 온다. 우리의 말은 돌아서 부메랑처럼 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로부터 온 나의 말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면 내가 쓰는 언어가 언젠가는 그 시기에 그때에 그날이 오늘에 그렇게 우리를 만들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알았어요. 그죠?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것들이 아직은 힘을 발휘하지 않지만 말로써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 이제 알았잖아요. 힘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생각이 들어오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말로써 스톱 시키는 거고요. 좋은 생각이 들어오면 강화시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니까, 잘할 수 있다니까, 멋지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올 때 대접받고 싶습니까? 대접받는 언행을, 대접받는 행동을, 대접받는 삶을 사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 말에 힘이 세 가지 있는데 하나는 각인이요. 처음에 우리가 수없이 말한 것들이 뇌에 한 줄씩 이렇게 주름 잡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수야, 넌 참 글을 잘 쓰는구나. 그것이 각인되었습니다. 그 말이. 우리 아버지가 못 해줬고, 우리 어머니가 못 배웠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더 비참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더 못 해주고, 내가 더 못 배우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부모님들의 세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얘기하면 내가 그 세대가 그 환경이 안 좋다 그러면 내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예. 못 배워서 너 배우면 돼. 저희 집은 가난해요. 중요하지 않아. 네가 부자 되면 돼. 우리 아버지 학벌 안 돼요. 중요하지 않아. 너 열심히 공부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그걸 각인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야. 더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내가 한 말을 끌고 오는 힘이 생겼습니다. 에너지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 말이 나한테 힘을 작용을 해요. 내가 한 말이 힘을 작용해요.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면서 그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다운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비참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 환경을 이겨내기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성취하는 겁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위치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자리를 얼마나 쓰고 싶어서 얼마나 갈망했겠습니까? 이 자리에 얼마나 내가 그 강단에서 서고 해서 강의를 어떻게 할까? 거울 보고 연습했어요.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처음에 어색했죠. 포인트 누르는 것도 어색했어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연습했더니요. 칠판 가지고 연습했더니요. 모든 게 다 됩니다. 그게 지금의 우리를 만들고 나를 만들고 우리의 삶을 만들고 우리의 방향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요. 끊임없이 좋은 말을 통해서 됩니다. 그 말은 우리의 문 단속과 똑같은 거예요. 도둑이 들면 문 잠그잖아요. 그죠? 우리 언어도 나쁜 말하면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 바깥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만드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시간이 지금 우리가 하는 언어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면 다른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들의 소리가 내 귀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잠금을 하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거고 나쁜 것을 보면 눈을 감는 거고 좋은 말은 다 위로 올립니다. 기쁨 올라가죠. 희망 끝이 올라가죠. 환희 끝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나쁜 말은 떨어뜨립니다. 낙심, 슬픔, 좌절, 포기. 또 이런 바보가 있더라고요. 낙심, 슬픔 이런 바보가 있어요. 인위적으로 만들지 말고 긍정적인 언어는 우리의 삶에 건강을 흘립니다. 어떤 분이 인상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언어가 우리의 얼굴의 표정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에 좋은 말을 하면 기분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좋은 거 보면 눈이 올라가죠. 그죠? 좋은 어떤 귀도 무슨 소리? 귀가 올라가죠. 좋은 냄새는 어떻게 해요? 올라가죠. 누가 화장실에서 변 놓고 있는데 좋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예. 맛도요. 올라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말은 우리의 언어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단속을 안 하면 불신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불평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나쁜 말을 사용하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나쁜 말을 사용하니까 듣는 것이 다 나쁘게 들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긍정이면 감사의 언어가 나와요. 뭐든지 감사. 감사하잖아요. 야, 너가 있어서 우리 집에서 행복하다. 행복하다. 감사 언어가 나오죠. 두 번째, 행복의 언어가 나와요. 행복의 언어요. 그러면 막 기쁨이 올라가잖아요. 삶 속에서 나타나는 기쁨들이 올라가잖아요. 세 번째,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우리 언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제가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같이 해보니까 제가 장애인분들에서 많이 배웠어요.
뭐냐면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 가지고 있는 게 없다고 얘기를 하고 없는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데 제가 만난 장애인분들은 뭐냐면 가지고 있는 걸 누리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걸 누리더라고요. 농아인하고 스피치 경연대를 했어요. 한 분이 와서 스피치 나가겠대요. 그 스피치를 말 잘하는 사람이 나가는 줄 알았는데 저의 생각을 바꿔놨어요. 무엇이냐면 한 분의 농아인께서 그분이 뭐냐면 몸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울면서. 심사위원 8명이요. 그분이 1등 했어요. 할머니가 표현했어요. 근데 다 심사위원 8분하고 모여있는 70명이 다 울었어요. 제가 한 수 배웠습니다. 깨달았어요. 우리의 언어는 말도 중요하지만 몸으로 표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러고 나서 스피치 경연대를 농아인부터 해서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는 그렇게 나눔의 말, 행복의 말, 감사의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잘 말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말 잘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저리. 잘 말한다는 건 뭐예요? 상대를, 청중을, 대상을 배려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말하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유창하게 말하는 것보다 아무리 던진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 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좋은 말로 하면 됩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화내면서 얘기하지 마시고. 네, 거북이가 이겼어요. 그죠? 그런데 토끼가 왜 졌을까요? 네, 이걸 초등학생 물어보고 많은 사람들 물어보면 똑같습니다. 토끼는 자만해서요. 거북이는 게을러서요. 아니, 거북이는 노력해서요. 꾸준해서요. 제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토끼는 왜 그곳에 머물렀을까? 거북이는 토끼가 머물러 있는 곳을 어떻게 하면 통과할 수 있었을까?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왜 머물렀을까요? 토끼는요, 거북이를 보고 뛰었다는 거예요. 거북이가 시야에 안 보이니까 멈췄던 거예요. 그런데 거북이는 왜 걸을 수 있었을까요? 뛸 수 있었을까요? 토끼를 보지 않았고 목표를 보고 뛰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토끼와 거북이를 넣는 줄 아십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로 보고 기준을 삼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로 보고 토끼의 관점이 목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보고 과거의 기준으로 해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거북이는 현 시점에서 미래를 보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안 되더라도, 지금 내가 부족하더라도 미래를 보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끼의 장점과 거북이의 장점을 갖고 있는 게 더 완벽하죠. 그러나 보는 관점을 좀 바꿔버리면, 지금 내가 쓰는 언어를 바꾸면 거북이처럼 다른 시각으로 남들이 볼 때는 느릴 거다, 남들이 볼 때는 못할 거다, 남들이 볼 때는 질 거다 라는 관점을 바꿔서 이길 수 있다. 그러고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쓰고 있는 언어가 여유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사실은 단 한 번뿐이 없는 인생.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일생인 거예요. 한 번뿐이 없는 인생. 우리는 어떤 언어로 남기고 싶습니까? 어떤 시간을 남기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등불을 켜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어떤 삶에, 우리의 삶에, 남이 보여지는 나의 삶은 어떻게 보여지고 싶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거 뭐 있잖아요. 항상 어떤 걸 보도 좋다. 해보세요. 좋다. 이게 오케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오케이잖아요. 그죠? 좋다. 두 번째, 한다. 된다. 뭐든지 보면 아침에 나면 좋다. 그러고 나서 나는 반드시 한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반드시 이룰 거다. 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오케이 할 때 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인생의 세 가지, 오케이 세 가지 뭐라고요? 좋다. 두 번째요. 한다. 세 번째요. 된다. 충분히 될 수 있고요. 다 가능할 수 있고요. 어떤 감탄사가 나와도 좋다라는 말이, 좋다의 의미가 먼저 조화롭다 이거예요. 나쁘다의 뜻은 나뿐이다예요. 어니. 그러니까 조화롭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사람들에게서 지금 이걸 시청하는 사람들도 조화로운 삶, 좋다, 한다, 된다. 그런 멋진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당신의 말은 당신을 닮아갑니다. 이 말 만드느라고 힘들었어요.
이 말 만들려고 힘들었습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을 닮습니다. 내가 한 말이 나를 닮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올 때 넥타이도 매고 이렇게 오는 거 뭐냐면 좀 있어 보이려고 아니죠. 내 자신이 이렇게 품격 있는 삶을 나는 살고 싶었던 삶 중에 하나인데 내가 나한테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우리 나의 말은 나를 만들고 나의 말은 나의 인생의 길을 항로를 정해주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삽니다. 5손가락하고 그랬습니다. 자, 1, 2, 3, 4, 5죠. 자, 사람들 보면 일단 얘기하자. 일단 얘기합니다. 2, 뭐야? 대화 중에 2, 이해할 것은 이해해줘라. 3, 삼가할 말은 삼가해라. 4, 사과할 것은 사과해라. 5, 오래 끌지 마라. 오늘부터 얘기해라. 다툼이 생기잖아요. 나한테 오려면 일단 얘기하세요. 왜 그러느냐. 일단 얘기해요. 2, 그 사람들 뭐냐면 이해할 것은 이해해주고 3가할 말은 삼가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오래 끌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말을 읽어볼까요? 시작. 말은 나의 삶의 나들이고 말은 나의 삶의 나침판이고 말은 나의 삶의 생명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시작에 있는 디딤돌을 갖고 내 삶의 방향에 나침판 역할을 하고 내가 또 다른 삶의 생명줄을 잡는 것처럼 됐습니다. 태어날 땐 탯줄을 잡지만 탯줄이 끊겨져서 두려움이 있지만 나의 삶의 나의 언어가 나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말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처럼 다시 우리 인생을 멋지게 사시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할 수 있어. 성수야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누구도 위로해주지 않아도 누군가 격려 안 해도 스스로 해준다 그러면 내가 쓴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의 삶은 마지막에 내 끝자락에서 어떤 과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쓰는 언어를 다 하나로 모아서 그걸 나중에 듣게 합급하는 시대가 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심코 던진 말이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각이 왔던 보이지 않는 실체지만 우리 말함으로써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오늘 하루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말이 전해질 때 인간관계, 대인관계, 소통의 화합과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바꾸는 첫 번째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행동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좋으셨다면 오케이 3가지 기억하시고 뭐라고요? 오늘 강의 어떠셨습니까? 좋다. 오늘도 뭐 가능하십니까? 한다.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까? 된다. 오케이 3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유쾌하고 통쾌하고 상쾌한 기분이 들 겁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이스유 대표 유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